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하나둘씩 늘어나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저녁에는 다리가 붓거나 쑤시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는 건 무리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몸이 아파야 하는 걸까요? 여기 올해로 9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환자를 돌보고 연구하며 심지어 강연까지 하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무엇보다 직접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강관리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운동도 값비싼 건강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의 이 네 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네 가지 부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곳이지만 평소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냥 깨끗이 씻고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92세 현역 의사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 비법.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발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침대로 향할 때까지 발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지탱하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발을 우리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통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대충 씻고 넘어가지는 않나요? chen 박사는 건강한 장수의 핵심이 바로 발 관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을 소홀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겪는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꾸준한 발 관리를 실천한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부종이 줄어들며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도 건강한 발을 유지해야 몸 전체가 균형을 잃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발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혈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즉, 발 관리를 잘하면 신체 곳곳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발을 자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다리 부종이 완화되며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발 관리가 더욱 필수적입니다. chen 박사는 복잡한 운동이나 어려운 치료법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발 관리법을 추천합니다. 그의 방법은 단 5분만 투자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발 관리의 첫 단계는 매일 저녁 발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있던 발은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발을 씻으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비누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아 세균 증식을 막고 발톱 주변도 신경 써서 씻어
무좀이나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로 해소를 위해 첸 박사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약 38도에서 40도의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물에 소금을 한 스푼 넣으면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가볍게 발을 주물러주면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땀이 많은 사람들은 면 양말을 신어 습기를 잘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쉬워지므로 보습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발 전용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해 보습해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함이 심한 뒤꿈치 부분에 신경 써서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첸 박사는 간단한 발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 건강과 균형 감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발끝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강화되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발가락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또한 앉은 자세에서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의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간단한 운동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발의 기능이 개선되고 전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첸 박사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합니다. 첸 박사의 관리법을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69세 이정은 씨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무거운 느낌 때문에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전엔 장 보러 시장도 혼자 다니고 친구들이랑 공원도 자주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너무 무겁고 쉽게 붓더라고요. 조금만 서 있어도 종아리가 단단해지고 저린 느낌이 들어서 외출이 점점 겁이 났어요. 이 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여전했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 숙면을 취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첸 박사의 발 관리법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간단하니까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을 주무르는 걸 시작했죠. 발가락도 쫙쫙 펴주고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종아리까지 문질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예전처럼 심하게 붓질 않는 거예요. 저녁에 신발을 벗어도 발이 덜 부어있고 종아리도 전보다 훨씬 가볍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다리가 편안하니까 하루가 덜 피곤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공원 산책도 다시 나가고 장을 볼 때도 예전처럼 발이 무거운 느낌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로 내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72세 김모정 씨는 밤만 되면 발바닥이 시리고 저리는 증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 발을 주무르거나 양말을 신고 자보기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발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렇다고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덥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요.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았어요. 김 씨는 병원에서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첸 박사의 발 관리법을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따뜻한 물에 씻는 정도였는데 아예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꼼꼼히 마사지하면서 피를 돌게 해줬죠. 그렇게 2주 정도 실천했을 때 김 씨는 잠을 자는 동안 발이 한결 따뜻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는 발이 덜 시리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밤새 숙면을 취하고 나니까 아침에 개운하고 낮 동안의 피로도 덜 쌓이더라고요. 이제 김 씨는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잠자기 전에 TV 보면서 그냥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면서 하루를 정리해요. 그러고 나면 몸도 편안해지고 잠도 훨씬 잘 오더라고요. 이처럼 발 관리는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 몇 분의 노력으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종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며 숙면을 돕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값비싼 건강 보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발을 깨끗이 씻고 따뜻한 물에 담그고 마사지하고 보습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발 관리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두 번째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우리는 평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면역력과 해독작용의 핵심이 되는 겨드랑이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정화 시스템이자 면역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en 박사는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드랑이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은 감기에 덜 걸리고 피로를 덜 느끼며 몸이 가벼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겨드랑이 관리가 소홀한 사람들은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자주 붓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겨드랑이는 왜 이렇게 중요한 부위일까요?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림프절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지며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를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리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세 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겨드랑이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몸이 가벼워지고 잦은 감기와 피로가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김수찬 씨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뻐근하고 자주 피곤을 느끼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면서 목이 뻣뻣하고 팔이 무겁게 느껴지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어깨가 자주 결리고 목도 뻐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게 하루 종일 지속되더라고요. 특별히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항상 피곤했죠. 그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알게 되었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겨드랑이를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겨드랑이에서 목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촉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지만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피곤함이 줄어든 걸 느꼈어요. 김 씨는 꾸준히 겨드랑이 관리를 실천한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고 잤던 피로감도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상 후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63세 최영아 씨는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손발이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증상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반지를 끼려고 하면 손이 부어서 안 들어가고 저녁이 되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불편할 정도였어요. 특별히 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붓더라고요. 그러던 중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최 씨는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를 자극하면 몸 전체의 림프 순환이 개선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이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손바닥으로 겨드랑이에서 목 쪽으로 쓸어 올리듯 문질러 주는 거죠. 처음에는 간지럽고 별 느낌이 없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덜 붓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박 씨는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손이 퉁퉁 붓고 다리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신발도 저녁까지 편하게 신고 있고요. 부종이 심했던 날이 줄어들었어요.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세 번째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큰 근육군을 단련하는데 집중하지만 허벅지 안쪽과 같은 작지만 중요한 근육 그룹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과 안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일상생활과 운동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군은 다리를 모으고 골반을 안정화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면 운동 수행 능력과 일상 활동에서 눈에 띄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곳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무겁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허벅지 안쪽을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다리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몇 년 전부터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무거운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힘이 빠졌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무겁더라고요. 계단을 오를 때는 더 힘들고요. 병원에 가보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씨는 의사에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 후에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지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마사지했죠. 그리고 아침마다 나비 자세 운동을 했어요.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가볍게 흔들어주는 동작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실천한 결과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무겁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한결 수월해졌어요.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붓곤 했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70세 정남우 씨는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점점 걷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 몸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다고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샤워 후에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해 주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면서 눌러주고 무릎 위쪽까지 천천히 문질러줬죠. 그리고 낮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는 운동도 함께 했어요. 이렇게 꾸준히 실천한 결과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걷기가 훨씬 편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요즘은 전보다 많이 걸어도 덜 아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덜 뻣뻣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샤워 후 피부가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손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되는 방법은 나비 자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앉아 양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 간단한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이 운동은 특히 노년층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샤워 후 허벅지 안쪽 피부에 보습 크림을 바르는 것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마사지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습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종과 저림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다리 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허벅지 관리를 시작한 후 걷기가 더 수월해지고 계단 오르기도 편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허벅지 안쪽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곧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네 번째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보통 건강을 관리할 때 눈에 보이는 부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의 중심축인 등과 뇌 건강과 직결된 두피는 쉽게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두피는 뇌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지고 특히 노년기에 자주 겪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허리 통증, 자세 불균형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경선 씨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요즘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왜 여기에 왔지? 하고 까먹을 때가 많아요. 예전엔 없던 일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박 씨는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던 중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그는 매일 두피 마사지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수건을 머리에 감싸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을 들였죠. 박 씨는 꾸준히 두피 마사지를 실천한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들은 걸 자꾸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조금 더 또렷해진 느낌이에요. 머리도 덜 무겁고 개운해서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두피를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도 박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피 마사지를 실천하며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정혜 씨는 어깨가 자주 결리고 두통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두통이 심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긴장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은 없다고 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씨는 등과 두피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두통과 어깨 결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첸 박사의 조언을 듣고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샤워할 때 등 전체를 부드럽게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두피를 꾹꾹 눌러서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팔을 뒤로 돌려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습관도 들였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실천하자 어깨가 덜 뭉치고 두통이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덜 뭉치고 유연해진 기분이에요. 두통도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고요. 간단한 마사지와 스트레칭만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등과 두피 관리는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첸 박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이 부위들을 꾸준히 관리하면 기억력 향상, 허리 건강 개선, 혈액순환 촉진, 두통 완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등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허리를 펴거나 좌우로 돌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효과적이며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는 데도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주세요. 두피 관리는 손가락으로 두피를 꾹꾹 누르며 원을 그리듯 지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실천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수건으로 두피에 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리법들은 각각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리법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관리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에 충실하되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관리법을 실천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발 마사지를 하거나 식사 후 가볍게 걸으면서 허벅지 운동을 하는 등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기, 즐겁게 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기, 작은 성공을 칭찬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면서 꾸준히 실천하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던 관리법들이 점차 일상의 리듬이 되어갈 것입니다. 첸 박사는 특히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불편해지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리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관리법을 실천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졌다고 보고합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허벅지,
그리고 등과 두피까지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조금씩 관리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도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관리법을 내일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